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영애입니다. 네. 역시 여름이라서 또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 사각하기 수직형 파레를 기법으로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빈 공간에 여백과 이렇게 화려한 꽃들로 인한 화려한 색상들한 체험을 이용해서 여백과 체험의 뜻을 가지고 꽃을 한번 어레인지 해보려 합니다. 네, 체험, 여백, 체험, 비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늘 깍깍 채워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모퉁이가 비어 있어야지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채워진 부분에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여백과 체험이라는 여백과 또는 비움과 체험이라는 미적 가치를 갖다가 자연을 통해서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작품을 어레인지 해볼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자 여러 종류들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요거는 생강초라 그래요. 생강초라 그랬는데 뭐 생긴 거는 굉장히 이국적인데, 그죠? 굉장히 이국적인데 꽃 이름은 신토부리적으로 생강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향이 달콤한 향이 나요. 달콤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달콤하면서도 뭐랄까 새콤한 향이 이렇게 솔솔 이렇게 불어오는 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생강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생강초는 이렇게 하얗게 많이 꼽아냈을 때 하얗게 누리 내린 모습을 갖다가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악초라고 이렇게 하이트 마운틴 플라워라 그래서 설악초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생강초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하얀 유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즙이 나오는 분비되는 것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강한 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티슈를 한번 닦아 쓰신다든지 또는 물에다가 한번 씻어서 쓰시는 게 꽃에 대한 이제 혹시라도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그런 걸 유념하셔야 되고, 이렇게 유액이 나는 것들은 꽃꽂이 하시고 나셔서 어레인지 하고 나셔서 손을 꼭 씻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강초와 그 다음에 장미를 이용을 했어요. 장미의 색깔도 여기서 나오는 핑크, 노랑, 오렌지. 장미의 색상, 장미의 종류만 해도 한 250여 종이 되죠.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다소 화려하게 체험이라는 표현에서 채워지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상들이 화려하게 공존하는 것도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장미가 절정인 계절이죠. 그래서 장미를 색깔을 갖다 다양하게 섞으면서 해보는 것도 좀 더 친숙하게 좀 더 장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색상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고민을 하죠. 어느 색에다 어떻게 갖다 섞어야 될지 모르겠죠. 색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삼원색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웃색으로 가세요. 이웃색으로 뭐 오렌지에 노란색을 가까이 섞는다든지, 그죠? 노랑에 핑크를 가까이 섞는다든지 그 주위에서 나오는 색깔들을 보면서요. 자, 여기 보라색 달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 달리아 주위에다가 노란색을 꼽으면 보색 대비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어느 색이라도 다 잘 어울리지만 생강초에서 약간의 노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 장미 옆에 생강초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에다 꼽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장미의 송이에 많이들 연연하시더라고요. 선물하실 때. 그죠? 그래서 내가 20송이를 선물한다면 열렬하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또 젊은 분들은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9송이 또는 100송의 의미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장미에 대해서 이제 99송이 하면 구구절절한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을 때 장미를 99송이를 하죠. 그래서 그 구구절절한 사랑이 이루어지셨을 때는 백송이를 장미를 또 선물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백송이에 담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송이든 만송이든 그 의미를 두는 것보다 단 한 송이에도 큰 사랑과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좋지 않을까요? 장미의 꽃말은 사랑, 열정입니다.
장미 한 송이만라도 나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했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물론 백송이, 만송이, 천송이도 좋습니다만 백송이라는 거 한여름 장미꽃과 비쌀 때는 글쎄요, 뭐 낭만적으로 멋스럽게 이벤트적으로 백송이 장미를 주면서 나의 완전한 사랑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장미와 그 다음에 여기 국화, 그죠? 기부인 국화라고 그래요. 역시 소국이죠. 네, 소국인데 국화는 우리가 이렇게 9월에 핀다 해서 이게 음력으로 9월에 피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요 국화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 이슬 맺힌 거를 받아서 마시는 거 우리가 감로주라 그러죠. 감로주. 그래서 그 감로주는 장수를 갖다 의미하고, 그죠? 건강을 의미하는데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국화 꽃이나 잎에 머물른 그 이슬을 잔에 받아서 작든 많든 한 모금, 한 입 죽인다는 것은 참 자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뭣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연의 소중함을 또 꽃을 통해서 느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룩스입니다. 그죠? 마치 팝콘 같지 않아요? 그죠? 팝콘 같죠? 요즘 이렇게 주위에 많이 보면 이게 뭐 핑크색, 약간 진한 보라색을 띠는 핑크색 종류들이 이렇게 땅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룩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5송이의 꽃잎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꽃 덩어리를 이루어지죠. 이런 거 우리가 메스플라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뭐 이렇게 보면은 꽃송이 하나하나지만 전체로 봐서는 덩어리 꽃이기 때문에 알륨처럼 양파꽃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메스플라워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치 팝콘을 확 튀겨가지고 팝콘을 막 튀겨서 이 꽃 자루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재미있는 그런 게 바로 후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게 후룩스는 뭐 꽃 이름이 이렇게 흰색의 의미에서 보여주듯이 아름다움, 우아 이런 마음, 꽃말도 가지고 있는 게 후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리아요. 네, 달리아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 구근 종류죠, 그죠? 구근 종류. 고구마처럼 뿌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근 종류인데 달리아 같은 경우는 한여름부터 역시 첫설이 낼 때 볼 수 있는 게 달리아인데 이렇게 요새 개량이 돼서 아주 작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한 구형, 그죠? 지난주에 유리를 이용해서 가운데 유리를 갖다가 꽂고 가운데 유리를 올려서 그 주위에 역시 둥근 맑은 유리를 이용해서 한여름 꽃꽃으로 도명을 했는데, 자, 요거 도명을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켜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이 유리 속에서도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유리의 용기가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요. 전 하다 보니까는 여백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꽉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꽃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좀 더 화려하게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이들, 어린이들 생일날 같은데 이렇게 아주 작게 플라워볼이라 그래서 플라워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빌처럼 여러분들이 장식해서 아이들 생일날 축하해줘도 참 괜찮은 그런 꽃들이에요. 그래서 자, 꽃들을 꼭꼭 꼽아주시고 못 부러진 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버리시는 것보다는 재활용 측면에서 다시 또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꽃길을 갖다가 용기를 생각하셔서 용기가 너무 작으면 꽃은 아주 짧게 꼽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꽃을 꼭꼭 꼽아주겠습니다. 이런 거 플라워볼 같은 경우는 꽃길이를 짧게 하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꽃이라 보면 되겠죠. 자, 팝콘처럼 피어있는 후룩스를 요 사이에다가 다시 흰색이라는 것은 세 개의 조합에서 중간 색깔을 띄워주죠. 흰색, 무채색이 들어감으로 해서 흰색이 들어가면서 색깔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흰색의 조화거든요. 자, 요게 이제 달리아와 달리아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보색 대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란 장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오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많아서 고민이 될 때는 보색 대비든지 이웃색으로 가서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자, 물론 여기 이제 뭐 핑크색이 여기 섞여도 되겠죠. 보라색이 나오니까는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이 부분에도 핑크 계열이 강하게 나와서요. 이럴 때 한번 오렌지도 대보시고 노란색도 대보시고 여기 기부인에서 살짝의 보라색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부인 소국에서 여기서도 역시 노란 장미를 이용해서 네, 여기서 보라색이 살짝 소국에서 기부인 국화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노란색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심에서 네, 중심 부분에서 오렌지색이 나와서 네, 좀 더 화사함을 표현해 주는 거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라색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은 노란색 쪽으로 얘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노란색과 이웃색이 될 수 있도록 오렌지색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오렌지색이 되는데 뭐든지 하나보다가는 연결감을 주기 위해서는 두세 송이 정도 섞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자, 네, 여기에서 역시 또 기부인 국화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또 오렌지색을 섞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자, 너무 길지 않게 꽃길이는 짧게 해서 쓰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역시 아랫부분도 네, 아랫부분도 꽃들이 유리 속에서 봤을 때 아랫부분에 폼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쪽 부분들보다가는 예, 중앙 부분보다가 아랫부분들은 조금은 짧은 듯이 하게 넣어주세요. 예, 조금 짧게. 자, 여기 달려가 남은 게 있어서 색깔에 우리가 색을 갖다가 쓰실 때 가급적이면 진한 색은 아래로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란색과 약간의 기부인의 보라색과 진한 보라색을 이웃색으로 해서 근접하게 이렇게 꼽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핑크색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요. 자, 여기 와서 이 밑에서 보라색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다 기부인 국화를 살짝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비어 있어요. 네. 아, 지금 생강초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이쪽으로 와서 이 부분도 역시 비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기부인 국화를 또 연결할게요. 네. 자, 이렇게 네, 여기다 이렇게 꼽아 주시고요. 네. 자, 네. 또 달리아가 색은 진하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보라색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핑크와 핑크 사이에 후룩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오렌지색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달리아를 또 짧게 집어넣겠습니다. 아주 짧게 쓰세요. 요리 속에 들어갈 거고 또 꽃을 오랫동안 이건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속은 여러분들이 꽃꽂이 하고 나서 속은 남은 꽃들 아주 특히 바구니꽃 같은 거 받았을 때 쓰레기라고 처치곤란해 하세요. 이럴 때 이 꽃을 갖다가 이렇게 짧게 쓰시면 네, 짧게 써서 플라워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자, 이쪽에서 여기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밝은 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보라색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색감을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항상 흰색은 중간색, 색과 색감을 연결해주는 색들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또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면 다소 너무 화려한 색상은 덥고 지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살짝 후룩수를 또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네, 팝콘처럼 생긴 후룩수를 여기에서 조금은 네, 볼륨감을 줄 수 있도록요. 아, 네, 이렇게 볼륨감을 진짜 팝콘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네, 후룩스를 자, 적당히 사이사이에 네, 둥근 형태가 나오나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둥근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자, 예. 둥근 구형이 나오나 봅시다. 그래서 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국화꽃을 보실 때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가 않은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꽃이 물에서 건져내니까 이렇게 금방 시들어 버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살짝의 생강초를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생강초를 살짝 곁들여서요. 자, 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휴지로 닦아서 네, 꼽아 보겠습니다. 생강초 색깔의 흰색과 후룩색 흰색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요 사이는 여름 꽃꽂이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이렇게 꽃을 꼽을 때 색깔을 이렇게 강하게 남겨놓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린과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우리가 섀도우 기법이라 그러죠. 흰색과 그린으로 덮어서 밑에서 묻어난 아주 강한 색깔을 갖다가 조금은 좀 이렇게 죽여주시는 게 한결 더 싱그럽고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네. 그저 중앙에 속에서 묻어나오는 색들, 진한 색들은 묻어나오는 걸, 그린과 흰색에 가려서 묻어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초록색을 좀 더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 아랫부분이 이게 자꾸 빠지네요. 달리아가. 요렇게, 네.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구형의 형태가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느끼듯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유리 속에다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 자체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예쁜 이렇게 유리 받침을 넣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테이블 꽃꽂이로도 훌륭하게 장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쪽에 조금 색감을 오렌지색을 조금 화사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라 색깔을 마치 나비 같죠? 나비가 살포하게 이제 날라와 있어요. 꽃이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 따라서 나비가 살포하게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살짝은 얹어 놓듯이 해주세요. 이 기부인은 나비가 살포시 날라와서 앉았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살포시 약간은 긴 듯하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 색이 많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색들은 강한 색들은 아니죠. 은은한 파스텔 톤의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진한 보라, 노랑, 오렌지, 핑크가 다 들어갔습니다만 그 색깔들은 묻혀 있어요. 예, 흰색과 그린에 묻혀 있어요. 이 색깔들이 이렇게 묻히지 않고 자기 색을 다 표현한다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네, 혼란스럽고 구형으로 꼽아도 구라는 느낌보다는 각각의 색깔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각이 져 보일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드러운 흰색 후룩스와 생강초로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자, 이거를 이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천장에 달아낸다면 플라워볼이 되겠죠. 그죠? 위에도 물론 꽃을 더 꽂고 여기다가 리본 하나 더 장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플라워볼의 느낌을 갖다가 그대로 유리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아, 유리가 조금 작아요. 네, 이렇게 해서 꼭꼭 채워넣고요. 네. 자, 밑에 부분 채워놓고 폼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꽃을 갖다가 밑쪽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세요. 폼이 보이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네, 꽃들로서 이렇게 해서 네, 골고루 네. 자,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좀 채워 내려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다소 좀 꽃이 좀 컸어요. 그죠? 유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꽃을 꼽다 보면 꽃길이 자꾸 길어졌어요. 아, 사실은 꽉 채운 꽃을 플라워볼에 꽉 화려한 색깔로 꽉 채운 느낌과 유리의 빈 공간을 해서 서로 대조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체온과 비움과 체온과 비움, 체온과 여유로움의 여백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차버렸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 이 위의 길이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대요. 네, 사람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상대를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들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외롭지 않고 나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나를 채우다 보니까 내가 섭섭해서 외로워지고 내가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서 멀어지고 이런 모든 분명한 이유들을 단지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꽃을 통해서 그 꽃 속에서도 체온과 여유로움이 있듯이 꽃 속에서 자연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비워놓는 것은 어떠실까 싶어요. 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 자, 꽃이라는 것은 이렇게 꽉 닫혀 있을 때 봉우리는 완전히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꽃들이 피었을 때의 여유로움, 그죠? 더 예쁘잖아요. 더 예쁘죠. 더 여유로워지고 이 작은 미소들이 주위를 갖다가 더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었을 때 주위 분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오늘 꽃을 통해서 플라워 어레인지를 하면서 구형이라는 원이란 자체가 꽉 채워졌죠. 완벽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사각이란 유리 하기 속에 맑음 속에 맑다는 건 역시 비움이란 뜻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눈을 감았을 때 떴을 때의 모습에 비교로 봤을 때 작은 미소로서 우리가 또 이웃에게 한 발짝 다가간다면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모습을 같이 엮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비록 화려하고 색상이 눈을 갖다가 당기지만 그 유리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유리의 투명감이 이 꽃들을 갖다가 꽉 채움 속에서 유리의 투명함이 여유로움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